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5일 비카리오는 엠폴리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을 앞두고 침묵을 깼다.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에 합류하기 직전이다. 비카리오는 향후 48시간 이내에 900만 유로 약 272억 원으로 이적할 거라 예상된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1호 영입으로 도착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 비카리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 가브리엘 주프리다 에이전트의 사진을 공유했다. 샵리빙 더 드림, 꿈에 살고 있달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암시했다. 비카리오는 런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하고 다가올 이틀 동안 토트넘행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9년 전 이탈리아 사부리그 클럽에서 임대 생활을 경험했던 26세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뒤 여기서 뛰는 게 꿈이었단라고 기뻐했습니다. 토트넘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카리오와 2028년까지 계약했다. 등번호는 13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토트넘의 새 사령탑에 오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8일 임대 신분으로 뛰었던 데안 쿨루세브스키를 완전 영입한 데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계약으로 비카리오를 선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주장이자 1번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의 후계자 성격으로 비카리오를 점찍었습니다. 요리스는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비카리오의 이력은 조금 남다른데요. 이탈리아 하부리그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자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3년 우디네세 19세 이하 팀에 합류한 비카리오는 2014년 8월 세리에 D 사부리그 폰타나프레다로 임대됐고 2015년 역시 사부리그 클럽인 베네치아로 이적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2019년부터 이탈리아 일부 리그에서 뛰었고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2022년 9월 처음으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9년 전 이탈리아 사부리그부터 시작해 마침내 EPL에 입성한 비카리오는 정말 흥분된다. EPL 최고 구단 가운데 하나인 토트넘에 오는 것은 나의 꿈이었단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EPL에서 뛰고 싶었다. 정말 짜릿하담라며 세리에 A와 EPL은 다른 점이 많은 만큼 빨리 적응해야 한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이곳에서는 해리 케인,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 그들과 함께 훈련하며 많이 성장하고 싶다. 특히 나는 손흥민의 플레이와 슈팅을 동경해왔다. 그와 한 팀에서 뛴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운동장 안팎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함께 위대한 꿈을 이뤄 나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가디언드 등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제임스 매디슨 영입전에서 선두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챔피언십으로 강등당하면서 핵심 전력들이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매디슨과 하비 반스를 동시에 영입하는 것을 레스터시티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쟁자는 뉴캐슬인데요. 뉴캐슬 역시 지난 시즌부터 매디슨 영입을 원하고 있고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어떤 팀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이적의 관건입니다. 최근 결국 뉴캐슬은 AC 밀란의 핵심이자 제2의 피를로라 평가받고 있는 토날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날리는 수미형 미들부터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까지 수행하는 미드필더로 굳이 매디슨 영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날리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결국 1,000억 원의 이적료로 뉴캐슬에 입성하였고 토트넘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로써 더욱 매디슨 영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 호스퍼가 매디슨 영입에 가까워졌다고 적은 뒤 키 위고순 이라고 덧붙이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 위는 로마노 기자가 이적이 확정됐을 때 쓰는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호스퍼와 레스터시티는 4천만 파운드 이적료에 구두 합의했다며 추가 조항과 결제 구조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이적에 합의할 것이라고 로마노 기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토트넘은 메디슨과 개인 조건에 100% 동의했다며 곧 메디컬 테스트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즌 10골을 기록한 메디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꼽히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메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손흥민의 공격력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슨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고 있고 여기에 드리블 실력과 날카로운 킥까지 장점으로 꼽히는 촉망받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최종 18위에 오른 레스터는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갑니다. 블랙번 로버스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강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레스터는 지난 2015년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지도 아래 EPL 우승을 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재정 규모, 선수단 이름값을 봤을 때 레스터 우승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이후 레스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태국 구단주 지원 아래 선수단을 착실히 보강했고 좋은 스카우트 시스템을 앞세워 싸게 선수들을 데려와 비싸게 파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냈습니다. 꾸준히 상위권을 견제하는 팀으로 분류됐고 유럽 축구 연맹 주관 대회도 계속 나갔습니다. 2020년에는 창단 최초로 잉글랜드 FA컵을 우승하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올 시즌 추락했고 결국 9년 만에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토트넘행이 점쳐지면서 주목받는 것은 메디슨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선수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메디슨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는 케인 이외에도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있다. 그중 소니가 대표적이다. 소니는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다. 우리 수비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이다. 나는 소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활약하질 않길 바란다. 며 인터뷰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드디어 토트넘에 새로운 10번 유형의 선수가 올 것 같다. 그는 레스터시티의 메디슨이다. 이번에 토트넘이 그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해리 케인, 손흥민을 향한 놀라운 지원이 예상되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여라도 남게 되면 메디슨이 지원해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슨이 10번 자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상 10번의 위치가 중요하다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나 토트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도 토트넘이 웬일로 미들맨 10번 선수를 제대로 된 선수로 데려왔습니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순위는 탈트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